제8절 프로젝트의 일정 계획 첫 번째 PERT, CPM, 네트워크 계획 기법. 네트워크 계획 기법이란 간트 차트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됐다. 자, 간트 차트란 전통적인 일정 관리 기법이에요. 즉, 계획된 실제 작업량을 작업 일정이나 또는 시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가로선으로 표시함으로 인해서 계획이나 또는 통제 이런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 기법에 결점이 있다 보니까 그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된 게 네트워크 계획 기법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각 분야를 보다 세분화된 작업으로 분할하여 작업의 순서, 소요시간, 기타 제반사항들을 네트워크 형태로 표시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1차적으로 주공정, 여유공정을 산출합니다. 중점관리 대상되는 작업의 영역을 명확히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네트워크 계획기법이 되겠습니다. 이 네트워크 계획기법에는 PERT와 CPM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PERT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8년 미국 해군에서 그러니까 플로리다 미사일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명이 PERT-SMS 이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의 일정 계획과 통제를 위한 관리기법으로 개발이 되었어요. 이게 이제 시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ERT-SMS에서 PERT로 이제 변경이 된 거죠. 프로젝트를 시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밑줄 그으세요. 시간적 관리입니다. 그래서 PERT 타임으로 개발이 됐고요. 비용 절감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PERT 코스트로 개량이 되었습니다. 규모가 크고 복잡하며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라든가 건설, 교량 등 대규모 1회 프로젝트의 일정한 관리에 PERT 기법이 효과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ERT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에 주로 투입이 되고 있다. CPM입니다. 1957년도 미국 레밍턴 랜드사에서 이제 랜드사에 있는 켈리와 그 다음에 포인트사의 워크 의해서 개발되었고요. 공장 건설이나 설비 보존에 소요되는 자원, 즉 자금, 시간, 비용 등 효율 향상을 위해서 개발이 됐습니다. 프로젝트를 일정 기간 내에 완료하기 위한 최적의 스케줄링 관리 기법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통제와 진척도 평가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고객과 프로젝트 팀 간의 의사소통이 유용한 도구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작업 데스크들의 논리적으로 배열하고 관계를 도식화할 수 있으며 근래에는 양자를 총괄하여 PERT, CPM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PERT와 CPM의 차이점 살펴볼까요? 자, PERT는 각 활동 시간을 세 가지로 추정하여 평균 시간을 계산하는 일정의 확률적 모형입니다. 그런 반면에 CPM은 활동 시간을 확정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PERT는 프로젝트를 시간적 측면에서 고려했죠. 그런 반면에 CPM은 시간과 비용 둘 다 고려를 했습니다. PERT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그라미 단계입니다. 단계 작업의 시작이나 또는 완료 시점을 표시하며 시간이나 자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화살표 작업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단위 작업으로 실제로 실시하는 활동이며 모든 계산과
분석 작업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요. 시간이나 자원이 필요합니다. 모든 정보는 액티비티를 중심으로 제공되면서 브랜치 또는 아크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화살표는 작업 활동이죠. 그래서 브랜치 또는 아크라고도 한다. 점점점 화살표입니다. 명목상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즉 더미 액티비티죠. 자, 작업 상호 간의 유기적인 연관성, 밑줄 그으세요. 유기적인 연관성 또는 작업의 분할 등을 표시하고요. 실제로 작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2개 이상의 작업이 행해지는 순서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 활동의 선행 조건을 네트워크에 명확히 표현한 것을 명목상 활동, 즉 더미 변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시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네 번째, 작업 시간 또는 활동 시간입니다. 하나의 활동을 마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고요. 화살표 위에 숫자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표시해요. 이렇게. 그래서 I, J, 그래서 I는 선행 활동, 먼저 했던 거, 그 다음에 J는 후속 활동. 그래서 22일, 활동 시간이 22일이고 DI-J, 즉 I에서 J를 뺀 활동 기간을 여기다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활동 기간을 표시하죠. 표시할 때 TE가 있고 TL이 있습니다. 자, TE는 각 단계에서 가장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TE. 그럼 TL은 각 단계에 가장 늦은 허용 기일을 표시합니다. 자, TE와 TL. 가장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시간, TL은 가장 늦은 허용 기일. 서로 의미가 좀 다르죠. TE는 엘레리스트, TL은 레이티스트죠. 그래서 TE 또는 TL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활동 소요 시간의 추정. 자, 3종 견적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즉 3개의 시간 추정치의 가중평균치를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때 필요한 시간 추정치는 3개가 있는데 낙관시간치, 정상시간치, 비관시간치가 되겠습니다. 낙관시간치는 예정대로 진행될 때 최소 시간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평상 상태보다 잘 진행될 때 그 활동이 완성시키는 데까지 들어가는 최소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정상시간치는 정상인 때 최선의 시간치, 활동이 완료하는 데 필요한 기간 중에 들어간 최량의 추정 시간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 시간치라고 이야기하고요. 비관 시간치는 뜻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걸리는 최대 시간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대 시간치. 기대 시간치는 낙관, 정상, 비관, 즉 활동 소요 시간의 추정에 의해서 계산되는 시간치를 기대 시간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진행됐을 때 최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거를 기대 시간치. 그래서 기대 시간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베타 분포도를 따르고 있거든요. 낙관 시간치 더하고 정상 시간치 더하고 비관 시간치를 더해서 6으로 나눕니다. 이때는 이제 분포도에 따라서 계산이 돼가지고 분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베타 분포라는 것은 확률에 대한 확률 분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개 변수 알파와 베타에 따라서 0과 1의 구간이
이 구간에 정의되는 연속 확률 분포를 베타 분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하한값, 상한값, 최빈값을 추정되며 베타 분포로 갖고 있는 확률 변수의 기대치, 그리고 분산은 주어진 세 가지의 값에 의해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을 베타 분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타 분포에 따라서 활동 소요 시간을 추정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트워크의 주공정 발견을 위한 단계의 T2 및 TL의 계산 법입니다. 자, T2는 가장 빠르게 완성할 수 있는 시간 또는 기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TL은 가장 오래 걸리는 허용 기일, 즉 그 공정의 끝까지 완성이 그때까지 될 수 있는 그 기일을 표현하는 게 TL입니다. 그래서 T2는 시간, 가장 빠르게 완성할 수 있는 시간, TL은 가장 길게 완성될 수 있는 시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T2와 TL의 시작점은 무조건 기대치는 0입니다. 두 번째 공정으로 갔을 때 2라는 시간이 소요가 된답니다. 그러면 T2는 2, TL도 2가 되겠습니다. 바로 3공정을 거치지 않고 4공정으로 갔을 때 소요되는데 5가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T2는 2에다가 5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7. 그리고 머물러 있을 수 있는 허용 길도 7이 되겠습니다. 바로 다른 공정을 거치지 않고 또 6공정으로 넘어갔을 때 6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7에다 6을 더하니까 13. 마찬가지로 TL도 13이 되겠죠. 완성 단계까지 왔을 때는 7이 걸린답니다. 그러면 13에다 7을 더하니까 20의 기대치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이 돼서 완성되는데 총 20의 시간 기대치가, 즉 기대 시간치가 생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되고, 공정을 걸칠 때 다른 공정을 거쳐서 올 경우에는 기대치가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T2와 TL의 계산을 한번 살펴봤고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2 같은 경우는 전진 계산법을 사용하고요. TL은 후진 계산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최종 단계에서 TL은 역으로 빼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총 20의 시간이 걸린다고 했을 때 7번째 공정은 길이 4일 걸린답니다. 그러면 20에서 4를 빼서 TL은 16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T2는 전진이라 그랬죠. 1에서 2까지 2가 들었고요. 2에서 4는 5, 7이었죠. 7에다 2를 더하니까 9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T2는 전진, TL은 후진으로 계산을 해서 기대시간치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주 경로의 발견. 자, CP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후속 단계 T2의 계산은 전진 패스법을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T2는 전 단계 T2의 활동 시간에서 DI-J를 더하는 전진 계산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5단계, 단계 5, T2 3에다가 활동 시간인 D3에서 5를 빼줍니다. 그러면
T23의 값은 5였고요. D3에서 5를 빼준 거는 4의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T2의 5의 값은 9가 되는 거예요. 이때 결합된 개인 T는 각 패스 중 최대치를 선택합니다. 자, T2는 최대치를 선택한다. 앞에서 본 그림에서 8단계의 T 값이 최대치가 몇이었어요? 20이었습니다. 20이었기 때문에 최대치를 선택한다고 하면 자, T6 더하기 D6에서 8을 뺀 7값. 그래서 13에다 7을 더한 20을 선택하게 됩니다. 주경로 또는 임의 경로 아니면 주공정선이라고 얘기해요. 작업시간이 가장 긴 공정, 즉 에로 공정을 이야기합니다. 전진계산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한 작업의 선후관계를 만족하는 조건하에서 빨리 시작하여 빨리 끝나는 계산 방식이 전진계산법. 후진계산법은 가장 늦는 거죠. 전체 작업 완성 시간을 준수하면서 가장 늦게 시작하는 계산 방법이 후진계산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T2는 전진계산법을 많이 사용하고 TL은 머물러 있는 시간이 오래된다 그랬죠? 그래서 후진계산법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전단계의 T1 계산법 살펴보도록 할게요. T1은 후진 패스죠? 후진 계산법입니다. 5단계, 단계 5의 TL을 계산해 보면 앞에 나간, 즉 먼저 나간 TL의 8에서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D5부터 8에 대한 활동시간을 뺍니다. 그래서 20에서 8이라는 활동시간을 빼면 12가 되는 거죠. TL은 각 패스 중 최소치를 선택합니다. 뭘 선택한다고요? 최소치 선택. 단계 3의 TL은 최소치가 8이었고요. 그리고 최대치가 12였습니다. 그러면 최소치를 선택하니까 그렇죠. 8을 선택하게 됩니다. 단계 여유인 S입니다. 즉 각 단계마다 여유가 얼마나 있는지를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이 계산은 TL에서 T2를 빼면 여유 시간이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TL이 T2를 뺐을 때 0보다 크면 S는 0보다 큰 거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플러스 정의 여유를 가지고 가는 거고요. T2가 크다. 그럼 마이너스죠. 부의 여유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같을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단계 5의 여유를 계산하면 TL 5에서 TE 5를 빼면 12에서 9를 뺍니다. 그래서 3이라는 여유가 생깁니다. 자, 이때 그러면 정, 부, 여, 영이 있습니다. 자, 정의 경우는 자원이 과잉되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즉 여유가 많다라는 건 자원이 그만큼 넘쳐난다는 거죠. 자, 부는 부족한 거죠. 마이너스니까. 네, 자원이 부족한 경우. 0인 경우는 아주 최적의 배분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디에 맞춰요? 0에 맞춰야겠죠. 그래서 자원이 최적 배분되는 상태는 0 여유, 즉 제로 스톱입니다. 주경로의 발견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주공정의 발견은 주경로, 즉 CP는 단계 여유를 뭘로 만드는 때예요? 0. 0으로 만드는 패스를 이으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네트워크에서 가장 여유가 그러니까
단계 여유가 제로로 만들었던 게 검은색이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TL에서 T2를 뺀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TL에서 T2를 빼니까 제로. 그리고 7에서 7을 빼니까 제로. 13에서 13 빼니까 제로. 20에서 20 빼니까 제로. 그래서 가장 이제 이상적인 경로 CP죠. 그래서 이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시 살펴보면 굵은 검정색 화살표로 나타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 경로 CP는 1, 2단계, 4단계, 6단계, 8단계 또는 뭐 1공정, 2공정, 4공정, 6공정, 뭐 8공정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뭐 공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단계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 2, 4, 6, 8이 주 경로가 되겠습니다. 요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PERT CPM,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각 분야를 보다 세분화된 작업으로 분할하여 작업의 순서라든가 소요시간, 기타 제반사항의 네트워크 형태로 표시함으로써 주공정, 여유공정을 산출해서 중점관리 대상 작업을 명확히 하는 방법을 PERT CPM 네트워크 계획 기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비용을 적게 사용하면서 최단 시간 내 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정 방법이고요. PERT의 경우에는 소요시간의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이 되고 CPM은 소요 시간이 확실한 경우에 이용된다 라고 장단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주경로, 즉 CP. CP는 자원의 최적 배분을 0여유, 0입니다. 0 여유를 상태를 말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주경료를 결정할 때는 부여유는 없는 것으로 가정을 합니다. 왜? 마이너스니까. 네. 최초 예정시간, 즉 T2와 최후 허용 단계 시간인 TL의 차이가 없는 경우를 여유, 즉 0 여유의 상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PERT CPM에 제공하는 도구는 프로젝트 개발 기간을 결정하는 임의 경로, 즉 CP를 사용하고요. 통계적 모델을 적용해서 개별 작업에 가장 근접한 시간 측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의의 작업에 대한 시작 시간을 정의하여 작업들 간의 경계 시간을 계산하죠. 자, CPM, 작업의 데스크들을 논리적으로 배열하고 관계를 도식화할 수 있고 고객과 프로젝트 팀 간의 의사소통에 유용한 도구로 사용이 가능하고 프로젝트 통제와 진척도 평가를 위한 기본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포워드 스케줄링, 소비자가 요구하는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조립 생산 방식에서 사용이 됩니다. 작업 지시를 기준으로 완료 일자를 추정하는 데 사용을 하고요. 오늘 작업을 한다면 작업 완료일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고 고객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정이 복잡한 경우에는 공정 간에 관련된 시간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8절 프로젝트의 일정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